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아내라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40대 남자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제게 닥치게 되니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는 제 식당 일을 돕는 사람으로 매사에 열정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아내의 친구인 지은 씨와 심하게 다퉜구나 싶은 날이 있었어요. 둘이 뭔가 말다툼이라도 있었던 건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죠. 대체 지은 씨랑 뭐 얼마나 싸웠길래 이래? 당신 지금 화나서 얼굴이 완전 새빨갛게 달아올랐어. 여자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서로 언성 좀 높이다 끝난 일이니까.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제 10년이다. 내가 당신을 몰라? 뭔가 화나는 일이 있는데 말하기 찝찝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라니까? 왜 아내 말을 못 믿어? 참, 나 조만간 지훈이랑 펜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당신도 꼭 참여해. 싸워놓고 펜션은 또 같이 가려고? 싸운 건 싸운 거고 여행은 여행이지. 이미 예약하고 결제까지 다 치러놨는데 그럼 안 가고 썩혀? 사람이 말을 할 거면 적당히 생각이란 걸 하고 말해. 생각은 충분히 하고 말하고 있어. 요즘 왜 이렇게 히스테릭한지 모르겠네. 애 가지고 싶은데 애도 안 들어선 지 한참이니까 그렇지. 양가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알아? 그래서 당신 식당 일 끝나면 어디 놀러 간다 하는 거 내가 안 말리잖아. 스트레스 관리 알아서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나한테 화풀이야? 엄한 제게 화풀이를 하는 아내가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냐 하는 거였습니다.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아내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인지부터 왜 둘은 다퉜음에도 펜션은 또 같이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죠. 저는 얼마 뒤 아내와 지은 씨의 남편까지 함께 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인 지은 씨로부터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을 종종 겪게 되었습니다. 속살이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뭔가 웃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어깨를 팡팡 치는 지은 씨. 본인의 남편이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제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까르르 웃음을 지으며 거들어주기까지 하니 의아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더 알 수 없는 것은 아내였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아내였지만 놀랍게도 이런 장면을 보고도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은 씨로부터 아내의 일로 상담할 게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카페에 가보니 지은 씨가 예의 노골적이고 야한 옷차림을 하고 있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죠. 그러자 지은 씨는 자신이 어떻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테니 몰래 연애 한번 하는 거 어떠냐는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내의 친구이니 친하게 지낼 마음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륜을 하려고 들면 아내와의 오랜 우정은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죠. 정미도 어차피 제가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당신만 눈 제대로 딱 한 번만 감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알고 지은 씨도 아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누라 배신하는 짓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그럼 딱 하루,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평생의 기억으로 간직할게요. 딱 한 번만요. 네? 이러지 마시죠. 지은 씨 이러는 거 가족들이 다 알아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놈한테 무슨 매력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저희 둘 다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남편이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많이 봤는데도 모르셨구나. 저 아직 남편이랑 자녀 계획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어떻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는 지은 씨랑 이상한 관계 될 마음 없다고요.
끈적하게 붙어오는 지윤 씨를 밀어내고 황급히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길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웬일인지 저를 불러 잘했다면서 기특한 남편이라면서 평소보다 더 애정을 주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뭔가 지은 씨와 얽힌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당신 혹시 친구 지은 씨랑 무슨 내기 같은 거라도 했어? 갑자기 내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늘은 유달리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물어봤지. 나도 늘상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아무데나 푸는 사람 아니거든. 당신이 나 위해서 늘 열심히 식당 일하고 든든하게 나 돌봐주는 사람이라 새삼 애정이 솟았다. 왜? 아무래도 아내가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라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더 추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한번 입을 다물면 절대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괜히 진실을 알아내려다 다툼만 있을 게 뻔하니 저는 뭔가 있기는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오랜 결혼 기간 동안 보여준 적 없이 다정하던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놀이공원에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먹을 아이스크림을 찾아보고 있던 저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저와 아내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상황이었죠. 수상함을 눈치챈 제가 대체 누구인가 찾아보려 했지만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괜히 아내가 걱정할까봐 저는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한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어요. 그 뒤로도 저와 아내가 함께 나가는 일이 있다 싶으면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사람이 저희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일부러 외출할 일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바글거리는 시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인파가 복잡한 곳으로 일부러 들어가 아내와 찢어진 뒤 저희를 추격하던 사람에게 다가갔죠. 저와 아내를 미행하던 사람의 정체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남이사 뭐라든지 무슨 상관이세요? 이제까지 저랑 아내랑 외출할 때마다 쫓아오신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진 몇 개 찍어놨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실래요? 그 전에 그냥 저한테 털어놓으실래요? 그런 말 듣는다고 제가 겁이라도 낼 줄 아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다 얘기할 테니까 일단 잠깐만요. 핸드폰을 통해 냉큼 경찰서에 연락하려 들자 지은 씨는 기겁하며 절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정말이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무래도 제 남편이랑 정미랑 바람난 것 같아서 며칠 따라다녀 봤던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불륜이라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도 아무 증거 없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미 놀러 간다고 외박할 때도 종종 있죠. 숨긴다고 해도 그게 숨겨지지가 않을 텐데. 생사람 잡지 마시고 증거 같은 증거를 내놔 보시든지요. 사람 썼다가 돈 많이 깨져서 저도 이거밖에는 못 건졌어요. 지윤 씨가 내미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아내와 지윤 씨의 남편이 호텔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것도 이상했고 아내가 꾸며 입고 있는 것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죠. 단순히 둘이 같이 식사한 장면인데 뭐가 그렇게 수상하다는 겁니까? 둘이서 따로 할 얘기라도 있었나 보죠. 그 다음 내용을 보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흥신소에서 말을 해줘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일이 이쯤 되면은 불륜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 좀 보태서 저 좀 확인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 확보해서 이혼하게 되면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애시당초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아쉬울 거 없으니 지은 씨가 알아서 하시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정미 바람핀 문제면 같이 연관된 건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이씨, 이거 정미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말했다는 거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드러나 보죠. 사실 저희가 내기를 하나 했어요. 지훈 씨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편 누구랑 결혼을 잘했네 만에 여느 때와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무슨 흐름을 타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기를 하나 하게 되었다더군요. 그 내기의 내용은 다름 아닌 각자의 남편을 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지은 씨가 뜬금없이 절 유혹하려 들었던 날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이 내기를 진행 중이라는 것도 예상이 갔죠. 아내는 선 넘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흥신소에 돈을 보태지도 않을 거고 더 캐지도 않을 작정이에요. 답답하시긴? 그러지 말고 좀 보태주세요. 식당 일 하시면서 한두 푼 번 것도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정말 요즘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요. 애시당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질 말하셨어야죠. 그거 아세요? 내기 이긴 사람이 100만 원 가지기로 했었는데 정미걔 아직도 내기 이겼다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승부욕 강한 애가 입국 다물고 몰래 제 남편 만나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더는 할 얘기 없는 것 같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앞으로 전화 안 해나 또 따라붙는 모습 발견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정말 사람 답답하네. 제 말 좀 믿으라고요. 정미계 클럽에 매일 놀러가는 척하면서 제 남편이랑 놀아나는 게 틀림없다고요. 클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남의 아내 모함 좀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은 씨의 말이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내가 지은 씨의 남편과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절 속인 채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저는 아내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지라 병원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고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불륜의 문제까지 덮치게 된다고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진실에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제게 초음파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저와 자신의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며 축하할 일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무정자증이던 제가 아이를 가질 리 없었으니 분명히 다른 사람의 자식이 틀림없었죠. 그리고 그것은 보나마나 지연 씨의 남편일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 아내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더군요. 당신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했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지? 왜 그래, 무섭게 갑자기. 다른 남편들 같으면 기뻐서 날뛴다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싸늘해? 무슨 애 안 가지고 싶어 하던 사람도 아니면서. 나 병원에서 판정받았는데 무정자증이라더라. 그럼 이건 대체 누구 자식일까? 어? 여보,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무정자증이라니. 그럼 설마 이때까지 당신 나 속이고 살았던 거야? 애 가지고 싶다면서 뭐다 했던 거, 나 기만했던 거냐고. 병원 가서 검사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거짓말에 기만은 당신이 지연 씨 남편이랑 저지른 거고. 여보, 당신 설마 이거 양가 부모님한테 말할 생각은 아니지? 이거 알려지면 나 집에서 쫓겨나. 아니, 인생 싸그리 망한다고. 그동안 당신이 식당 일 돕는 거 기특하고 고맙기도 해서 밖에 돌아다니는 거 편하게 허락해줬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배신했잖아.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자격 없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저는 아내를 끌고 지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안 이상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연 씨 또한 들을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였죠. 그런데 지연 씨에게 듣게 된 또 다른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봐요, 김정미. 제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다니까요. 지금 신나실 때가 아닙니다.
그쪽 남편분이랑 불륜 저지르고 애까지 가진 마당인데. 여보, 그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내가 사과할 테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라뇨?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임신했다고. 그런데 저 무정자증이라서 애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고요. 당연히 지연 씨 남편. 아니 그 자식이 애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이 마당까지 와서 제가 헛소리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패버리고 싶은 거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남편이나 부르세요. 제 남편 정관 수술했어요. 무정자증이랑 마찬가지로 애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네? 야, 김정미. 네 입으로 무슨 말인지 다시 일토해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연 씨와 저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아내였지만 마침내 그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내기 때문에 지연 씨의 남편을 꼬시려고 한 것도 맞았고 불륜을 저질렀던 것도 맞았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여자로서 매력적이라는 생각에 점점 취하게 되어 클럽을 가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며 잠자리를 하다가 누구의 씨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에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극심한 충격에 빠졌던 것은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에 돌아간 아내는 이용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제게 염치가 없었는지 애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히게 됐고 저는 상간난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니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10년 동안 함께 지냈었던 사람이 배신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게 되니 인생 참 헛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다행스럽게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동무를 해주고 가족들 또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당 일에 매진하면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받았던 충격에서부터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에 앞으로 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아내와 같이 사람을 기만하고 문란한 여자는 만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